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굽시입니다. 5월 24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YG 플러스는 이제 348만 주 거래량 속에 3.8%라는 아주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종가로 이제 6,0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올려놨어요. YG 플러스에 대해서 제 몫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왜 2024년도에 YG 플러스와 하이브를 이제 님들에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주식에는 기저효과와 역기저효과가 생깁니다. 2024년도는 YG엔터나 YG 플러스 하이브에게는 역기저효과가 발생하는 해예요. 2023년도에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최고의 전성기를 통해서 막대한 실적들이 두 기업에 발생을 했습니다. 앨범도 최고 판매 수량을 보였고요. 그런데 YG엔터에서 블랙핑크가 완전체 계약이 되지 못하고 활동을 멈추고, 또 하이브 쪽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제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전부 군입대를 하는 공백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계 큰 공백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기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실적이 감소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2025년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하는 해요. 2024년도에 낮은 실적을 2025년도에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방탄소년단의 6월달에 컴백기 제대를 통한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동을 해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0월까지는 우리가 매집을 종료해서 한 1년 정도 트레이딩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종가로 6,0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됐죠. 뭐 로제 아파트로 이제 7,000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때가 이제 한 4,000원 선, 그냥 한 5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제 몫은 이제 여기까지다. 혹시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계속해서 이제 YG 플러스에 글을 드리면 6,000원이 넘었는데도 타점이 높은데도 이제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분들이 계실까봐, 6,000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제가 최대 맥시멈으로 5,500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제 블랙핑크하고 방탄소년단만 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남녀의 넘사벽 그룹이죠. 뭐 상대할 그룹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였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게 이제 2025년도에 가장 큰 엔터업계 이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사전에 반영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 쪽에다가 유튜브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하다가 제가 자료를 모두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자료가 다 사라졌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부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YG 플러스를 한 2년간 손을 안 댔었어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이제 나이적으로 27살이 돼서, 저는 걸그룹이 27살 이상이면 이제 거의 해체 수준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를 대체할 수 있는 YG 엔터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손을 끊었고요. 뭐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YG 플러스를 투자할 당시에 이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년을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데뷔를 안 했고 거짓말만 했어요. 그 팬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걸그룹이 이제 론칭되는 걸 굉장히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YG 엔터로서 굉장히 그 답답한 일이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미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멤버들의 그 능력을 이제 계속 검증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다 보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간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7명인데 7명의 멤버 중에 5명이 저렇게 노래를 각자 음색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야, 이건 보통이 넘는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돌 그룹으로서 글로벌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YG한테서 프로듀싱으로 받쳐줘야죠. 좋은 곡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각 멤버들의 이제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진다. YG 엔터는 이제 힙합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팬들의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을 잘 만들어요. 원래 그 음원 깡패라고 알려진 그 엔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뭐 거의 YG 엔터에서 곡을 내면 뭐 멜론이나 이런데 1위는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밀려 있는데 멤버들이 1위에 진입을 못하죠. 그래서 이 베이비몬스터를 보면서 YG 플러스를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언제까지?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 넘사벽이 될 때까지 뭐 그 정도 충분히 그 응원을 해줄 만한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글을 드렸고 제가 투자를 단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매집은 2024년 10월까지 좀 종료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몇 가지 좀 사안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휴가 문제라든가 또 어도의 뉴진스 문제라든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등락을 많이 했어요. 엔터 주가도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뭐 하이브도 엔터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뭐 상호관세 이런 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인적 자원이 가서 노래 부르고 뭐 돈 벌어오는 일이니까 여기에 관세 매길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제가 좀 작년도에 좀 권고를 했었습니다. 항시 그 개별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잘못 추천하면 님들에게 이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자는 각자의 그 스스로의 책임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야산 해인사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야산 상원봉에 1400m 되는데 이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4km 정도 되는데 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한 2시간씩 운전하고 오니까 이제 밤이 돼 버렸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자료를 봤더니 제가 그 블랙핑크 자료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홍보 동영상이 좀 약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예요, 표지. 그 다음에 그 트레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15만 명을 동원했는데 한 총 10차례 정도 공연을 했는데 여기는 그 사이타마 공연이에요.
17일 날, 18일 날 이제 3회에 쳐서 공연을 했는데 7만 2천 명을 동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트레저는 일본에서 좀 막강한 인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만큼은. 아시아에서 그렇죠. 예, 100만 명의 이제 총 누적, 일본 팬덤, 이 모객 수가 이제 누적으로 100만 명을 도달했다. 뭐 이런 소식이죠. 사이타마 아레나는 이제 예, 큰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 호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는 지금 이제 홍콩 공연이 마감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1시간이 이제 이르니까 뭐 10시니까 끝이 났겠죠. 예, 아연이가 이제 그 홍콩 맥도날드 매장 앞에 이제 자기들 광고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 절하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쇼츠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텐센트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현재 중국에서 베이비모스의 인기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멤버들이 예, 여름에 맞게 이제 옷들을 좀 시원하게 입고 갔죠. 예, 로라는 흰 이제 원피스에 검정색 가방이나 이 구두를 신고 이제 색이 대비되는 뭐 워낙 그 파리타와 함께 이제 듀엣 미모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아니겠어요? 예, 파리타는 지금 헤어도 금발로 바뀌고 장화에다가 이 쇼츠로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입었는데 예, 굉장히 이뻐졌어요. 이뻐요. 예, 파리타는 요새 출국할 때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아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요. 예, 짧은 쇼커트에다가 이 위에 단아한 옷을 받쳐 입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깔끔이 식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 아시아월드 아레나에서 공연을 했을 텐데 이 좌석수는 12,500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딩까지 하면 14,000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세적으로 이제 지난번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얘기를 계속 드렸죠. 세력이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다. 세력이 이탈하면 이렇게 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예, 세력이 한번 그 타점이 높은 데서 62평을 이탈시키면서 꺾어버리면은 이건 세력이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력이 이탈하는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세력이 이탈을 안 하고 있다. 세력이 더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 4,000원 선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 제가 얘기를 드린 건 요선이에요, 요선. 예, 그 뒤로 한 50% 정도 이제 저도 마이너스까지 찍혔다가 예, 로제 아파트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 뒤로 3,500원까지 급락을 했다 다시 이제 6,000원 여기 종가예요. 6,000원 싸다 비싸다? 예, 싸지는 않아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언제든지 물릴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물릴각오를 해야 돼요. 네, 제가 6,000원에 추천한 거 아닙니다. 예, 저는 4,000원에 추천을 해서 뭐 여기서 추천을 했죠, 제가. 네, 4,000원 여기서 추천을 해서 이제 플러스 50% 수익이 났어요. 만약에 그 4,000원이 이제 자기 원가라, 매집 원가라고 하신 분은 이제 플러스 50% 수익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와이즈 플러스는 자료는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오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한 기업에 대해서 오래 관찰을 하다 보면 그 기업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주가가 왜 하락을 했는지, 왜 상승을 할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6,000원에서는 제가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 가격대가 아니에요. 예. 여기는 타점이 너무 높아요. 물론 더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타점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타점이 높은데 제가 사라 마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물릴 확률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처음 이 6,000원에 신규 진입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제 몫을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던, 여러분들이 팔던, 조기에 익절을 하던, 그건 각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지금 6,000원에라도 나는 굳이 신규 진입을 해야 돼. 그건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로 성장할 때까지, 넘사벽으로 성장할 때까지 자료들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매수하라고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베이비몬스터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타점이 높다는 거, 제가 매수를 권유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YG 플러스 주식 사갖고 망했잖아요. 이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래 매수 추천하지는 않아요. 제가 뭘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제가 뭐 어떤 주식을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제가 이런 기업은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그런 거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매수 추천을 원래 하질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타점이 높은 데서 6,000원 이상에서 이 YG 플러스를 투자라 이렇게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아셨죠? 일단 이 4,000원 정도 혹은 주가가 이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매집을 해야 된다. 예, 이쪽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매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펼쳤어요.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워낙 이 강한 모멘텀이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모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2024년도에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결국 승부가 났는데 뭐 그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예, 번 돈 제가 달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일단 축하는 드릴게요. 예, 저도 축하를 받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제가 2024년도에 YG 플러스나 하이브를 이제 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는지 그 사연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종가로 6,000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매수 세력이 힘이 강해요. 주가가 뭐 조금 떨어지면 뭐 바로 대규모 물량이 들어와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6,000원 이상으로 종가를 남겼는데, 이 종가는 개인들이 설정을 못하죠. 개인들이 함부로 종가를 설정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세력이 강하게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